왜 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 오늘은 회피형인 분들의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결혼 전의 행동과 결혼 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피형인 배우자분을 만나서 힘든 분들이 이야기를 잘 못하시다가 정말로 이혼을 생각할 때쯤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 지인이라던가 가족들에게 공개하면 너 그걸 어떻게 참아왔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삶을 같이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라고 묻는데, 아마 이 배우자분 같은 경우도 연애 때 이런 모습을 보았다라면 아마 결혼하지 않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회피형인 분들도 본인이 그렇게 말 안 하는 부분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배우자님이라던가 회피형인 분들은 이 부분이 결혼해서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내적 치유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만나고 계신 분에게 나 또한 이 부분이 힘든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길 추천드리고, 적극적인 상담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담만 무조건 하고 변화가 없는 분. 그런 분들은 더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본인의 힘든 것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바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연애하시는 분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를 매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연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주변 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싫다는 표현도 많이 하면서 힘겹게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당신이 만나고 계신 분도 해피형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만나시긴 하지만 자주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단둘이 만나는 걸 좋아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본인 지인들은 본인 배우자와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 배우자의 주변 분들을 만나는 걸 정말 싫다고 더 적극적으로 연애 때보다 참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구를 강하게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회피형인 배우자분이 이사하거나 동네에 주변 지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행동을 보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자녀가 없을 때, 연애할 때는 정말로 그 행동을 연애할 때 반복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을 안 하는 행동. 근데 며칠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사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피형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조금 갈등이 빚어지거나 그러면 본인이 화해를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절대 사과하지 않고 본인이 먼저 말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도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의 경우는 그것을 못 느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점점 자녀가 자랄수록 그 회피형인 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눈치를 보거나 그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회피형인 분들은 자녀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걱정되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차단입니다. 카톡을 차단한다거나 문자를 차단한다거나 전화가도 받지 않는다거나, 사귈 때 이런 행동이 자주 반복하시는 분들은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길어지거나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회피형의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갈등 사항, 서로 이걸 말로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카톡을 차단한다거나 문자를 차단한다거나 전화가 울리는데도 끊는다거나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정말 화가 나는 행동을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이분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 회피형인 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이면 인연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습을 숨기거나 아니면 짧게 끝내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정확한 회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인과 맞지 않거나 트러블이 났거나 본인 가족과의 배우자가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본인이 많이 화가 났거나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면 카톡 차단, 문자 차단, 전화 차단은 기본, 일상생활에서도 그거를 반복하고 심지어 그게 한 달, 두 달, 정말로 끝이 없이 6개월, 1년 같이 사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6개월 이상 갈 수 있다는 걸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귈 때 이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 특히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관찰을 잘 하셔서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회피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드신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실제 예를 올려주세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특히 요번에 올려주신 민정님께는 더 감사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가족들의 예도 올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보시고 실제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누군가의 인연을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거나 댓글을 보셨을 때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그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까지 정말로 가야 할 사람인지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